오늘 집중 분석 시간엔 화장품주 열어보겠습니다. 실적 거의 다 발표가 됐고요. 컨센에 상회한 종목들 대다수 확인이 됐습니다. 자신감 안고 이제 7월, 그러니까 2분기를 넘어서 4반기까지 봤을 때에도 기대감을 높여도 될지 집중적으로 좀 들어봐야겠는데 토픽 어떻게 추려갈까요? 종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분께 답을 또 들어볼게요. 박현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적표 거의 다 나왔어요, 영 의원님. 이번 주 어닝 다 확인하시느라고 매우 바쁘셨죠? 네, 좀 바빴습니다. 그래도 기분 좋게 또 이전에 실적 전에 이렇게 프리뷰 섹터 리뷰를 주신 걸 보니까 이제 컨센 상회할 종목들 혹은 하반기 기대되는 종목들 굉장히 잘 나열을 해주셨는데 거의 다 부합한 것으로 지금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주가가 쉬네요. 선 반영됐어요? 아니면 룸 아직도 기대감이 큰가요? 사실 화장품사들의 이제 대다수,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라고 일컬어지는 몇 개의 주요 종목들이 보면은 대체로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 추정치 대비해서도 부합을 하거나 최소 못해도 거의 다 상회하는 기조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상당히 많이 급등해 있는 상황이라 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들 기업들의 2분기, 3분기 톤 자체도 1분기에 비해서 전혀 떨어짐 없이 계속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줄 거라는 IR 코멘트들이 있다 보니까 대체로 주가도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좀 버티는 것처럼 보이는 양상이긴 합니다. 이번 성적표 보니까 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일 잘했다. 이렇게 한 종목을 꼽는다면 누가 제일 섹터의 효자라고 보세요? 다수가 다 좋았는데요. 그래도 하나 꼽자고 하면은 APR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코스맥스, 한국콜마 같은 OEM사들도 상당히 좀 호실적을 이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OEM부터 갈게요, 그러면. 5월 중순에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온 게 이제 이번 주 코스맥스, 한국콜마였거든요. 어닝 서프라이즈 했고 코스맥스도 실적 너무 잘했다. 역대 최대 실적 냈습니다.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인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2분기의 자신감을 더 높인 1분기 성적표였다고 보세요? 맞습니다. 사실 코스맥스 한국콜마의 실적이 잘 나온 거는 이제 국내 법인, 한국 법인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꾸준히 좋은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 법인 실적이 좋은 거는 대부분이 한국의 인디뷰티 브랜드들이 미국과 이제 유럽 그리고 일본 쪽에서 수출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견조하기 때문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1분기 실적에서도 확인이 살짝은 되었지만 2분기부터는 또 약간 그 선크림 수주가 성수기에 들어가는 시기이긴 하거든요. 이제 여름을 앞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크림이 워낙에 이익의 레버리지 효과를 키우는데 큰 기여를 하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OEM사들의 이 선크림 수주가 늘수록 이익의 레벨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어 보인다라는 부분들이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선크림이 최근에 미국에서 상당히 인기가 높습니다. 미국 공장에 대한 가동률이 좀 생각보다 조금 더 우리 예상보다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현재는 양사 모두 미국 법인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적자가 빠르게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부분들이 있죠. 코스맥스의 중국 법인 쪽 내용은 어떻게 보세요? 코스맥스 중국 법인도 작년 4분기부터 실적이 다소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코스맥스가 실적이 중국에서 개선되는 이유는 이제 그 이센그룹이라고 하는 그 JB 법인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신규로 붙기 때문이었었는데요. 꼭 그게 아니더라도 최근에 이제 중국의 소비가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이 내수 부양의 의지가 상당히 강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수 부양의 이제 효과인지 최근에 중국의 소매 판매가 작년보다는 나아지고 있다라는 식의 기업들의 좀 체감 실제 코멘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법인이 과연 이런 쪽에서의 실적 개선이 실제 2분기, 3분기에도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코스맥스가 이번 주 한국콜마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찍고 살짝 쉬어가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박 연구원님은 코스맥스 23만 원, 한국콜마 10만 3천 원으로 TP 주셨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누가 제일 잘했어요? 라는 질문에 APR을 처음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장성 폭발, 주가 폭발이라는 제목으로 리포트를 주셨었잖아요. 거의 목표가 근접, 이제 돌파하지 않을까요? 지금 주가가 너무 강한데 미용 의료기기도 있고 뭐 화장품 자체도 잘하고 지금의 움직임을 봤을 때 딱 하나의 주가 포인트 키팩터로 본다면 신고가를 뚫어낼 핵심은 뭘까요? 이미 사실 주가가 제 목표 주가에 거의
다 있는 상황이어서 저도 이제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APR의 실적이 강세를 보이는 건 이제 디바이스보다는 화장품 쪽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 화장품 쪽에서의 이제 채널이 보통은 이 기업은 이제 본인들이 직접 전개하는 B2C 거래가 이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기업 대 기업 간 거래하는 그 B2B 거래가 사실상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익률을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초에 기업이 발표했던 이제 가이던스 영업이익률이 이제 연간으로 17%에서 18% 정도로 언급이 되었었는데 예. 지금 이 기조대로라고 하면 상단 이상을 초과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계속해서 주가는 빠르게 계속적으로 좀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도 이 B2B가 계속 좀 상황을 지켜는 봐야 되겠으나 현재 그 셀트루 매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국 현지에서의 매출 트렌드가 저는 양호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APR도 주가가 좀 밑으로 주저앉기보다는 옆으로 횡보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좀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좀 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1만 7천 원 주셨으니까 이번 주 신고가 낸 게 11만 3천 원, 4천 원 남았단 말이에요. 목표가 상향 조정에 다시 한번 내가 한번 볼까 하는 포인트는 결국 B2B에서의 성과가 되겠네요, 연구원님. 맞습니다. 오, 좋습니다. 조만간 또 TP 상향 조정 리포트도 기대해 볼게요. 다음 OEM인데요.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그나마 좀 긍정적일 것이고 관세 타격도 크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브랜드사에게는 그래도 중립이거나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라는 코멘트도 최근에 내셨더라고요. 관세 타격 이야기 더 들어볼까요? 최근 조금 안도되는 분위기로 바뀌곤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우리나라 화장품사들이 미국 수출이 주요 동력이 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관세가 어떻게 보면 악재가 되는 상황이긴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화장품은 최종 소비재죠. 실제로 소비자들이 구매를 이렇게 해주는 그런 쪽의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중간재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세가 올라가는 것만큼 소비자 가격에 전가를 시킬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장점 아닌 장점이 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 가격에 전가를 시켰을 때, 가격이 올라갔을 때 미국의 소비자들이 과연 한국 화장품을 그래도 구매해 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지난 한 2, 3개월여 동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한국 화장품이 단순히 뭐 한류 열풍 그리고 뭐 약간의 그냥 단발성 이슈 때문에 올라온 거라고 하면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이 되었을 때 다소 좀 구매자들의 저항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한국 화장품이 미국 시장에서 올라온 건 실질적으로 미국 내 신 카테고리 중심으로 성장을 한 거였었고 실제로 미국의 가성비 소비 트렌드 강화에 맞춰서 한국의 저가 인디뷰티 브랜드들이 점유율을 굉장히 견조하게 건강하게 늘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한 10%, 20% 남짓 올라간다라고 해서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 화장품을 구매를 안 할 것이냐라고 보는 거에 조금 이제는 아니다. 구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뷰가 시장에 지배적으로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와 관련된 영향이 중립적 혹은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예단하기가 어렵지만 4월 5월 중간 수출 지표까지 나왔잖아요. 그런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큰 우려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일단은 큰 우려는 좀 지나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우려가 없지는 않죠. 사실 관세라는 부분들이 어쨌든 없다가 생기는 그쵸. 비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영향이 없다라고 아예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려 수준은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미국의 소비는 계속 관찰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수출 지표를 통해서. 그리고 코스맥스 아까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 이야기 잠깐 넘어갔는데 그 중국 쪽의 수비의 최근 움직임은 어떻게 보시는지 화장품 섹터, 미용 섹터 전반에 걸쳐서 올 하반기에 중국 소비가 살아난다면 새로운 주가 트리거가 될 수도 있을까요? 사실 중국 시장이 코로나 이후로 모멘텀을 좀 빠르게 잃어가는 감이 좀 없지 않았었죠. 근데 최근에 어쨌든 그래도 중국의 전체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고 플러스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의 소매 판매가 작년보다는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에 좀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그러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OEM사거든요. 한국콜마, 코스맥스가 중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 예. 이 중국 공장들은 대부분 중국의 현지 업체들을 상대로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소매가 좋아졌을 때 결과론적으로 중국의 이제 화장품 소비가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면 그에 따른 수혜는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 OEM사들의 중국 법인 쪽으로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부분들이 있죠. 마지막 탑픽 듣겠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하반기 계속 좁혀서 모아갈까요? 오늘 제가 계속 언급을 많이 드린 종목이 답이 있나요? 답에서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코스맥스 콜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선호 의견 드리고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코스맥스 한국 콜마만큼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그러면서도 성장성을 같이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화장품사들 전체적으로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고 거기에 있어서 또 한 번 랠리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고는 보는데 어쨌든 그래도 숫자에 기반해서 본다라고 하면 가장 그래도 안정적인 선택지는 이 두 양사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이걸 꼭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실리콘투요, 연구원님. 괜찮았다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좀 답답한 흐름을 보여서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굉장히 좀 당황스럽거든요. 지금 트레이딩 바이 관점으로 리포트 업데이트 해주셨던데 이 얘기 좀 더 들어볼게요. 일단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좀 시장에서 고민이 많은 기업이기는 합니다. 이제 미국이 가장 수출의 주요 동력이 될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실리콘투가 가장 대세 종목인 건 맞았고요. 다만 이제 1분기 실적을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유지되는 상황이 좀 있었었죠. 최근에 이제 미국의 매출 총이익률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고요. 거기에 이제 또 이 기업은 미국 외에 이제 유럽이나 중동 쪽으로 신규 시장에서 이제 채널을 확보해 나가자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채널을 확보해 나가는 상황 속에서 비용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실리콘투는 2분기, 3분기 영업이익률이 좀 다소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연구원님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